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술년 첫 출근길은 다소 쌀쌀한 날씨로 시작했지만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힘찬 하루입니다. 청명한 날씨에 오늘 밤에는 슈퍼문이 뜬다고 하니까 어제 못 빈 소원 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노력, 올해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1월 2일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무술년 개의 해를 맞아 전국 최초의 유기동물 입양 카페인 강동 리본센터를 찾아가 봅니다. 구로구와 금천구가 올 한 해 융합과 분권, 미래라는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최근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자가 최종 선정된 가운데 남은 과제와 앞으로의 방향 짚어봅니다. 2013년부터 진행돼 온 길동 복조리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 일부에서는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10만 마리가 넘는 유기견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죠. 또 학대받는 개와 관련한 뉴스도 자주 접하게 되는데 무술년 개의 해에는 부디 이런 소식들을 들을 수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개의 해를 맞아 개와 함께하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취재기자 불러봅니다. 김동훈 기자. 네, 저는 지금 강동구에 위치한 유기동물 입양 카페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 기자. 무술년 새해 첫 업무를 유기견과 함께해서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 기자? 네, 저도 이제 반려견과 함께하는 애견인 중 한 명입니다.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출근길에 저희 집 강아지에게 올해는 특별히 너의 해니까 더 많은 복을 받으라는 인사를 전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2018년 무술년은 60년 만에 맞은 이 황금 개띠의 해라고 하죠. 이 지난 한 해 애견 사고와 유기견에 관한 가슴 아픈 소식들도 많았는데요. 부디 올해는 개의 해니까 개와 관련한 좋은 소식만 들려오길 바라는 바람입니다. 자, 이 김 기자가 앞서서 그곳을 유기동물 입양 카페라고 소개했는데 어떤 곳인지 좀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곳은 전국 최초로 마련된 강동구의 유기동물 입양 카페입니다. 강동 리본센터라는 이름을 달았는데요. 이 리본이라는 이름에는 입양을 통해 유기동물이 새롭게 태어날 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해 반려동물과 주인을 다시 묶어준다는 뜻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곳은 카페와 함께 이렇게 애견 놀이터도 함께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시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강동구청 동물복지팀장인 최재민 팀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팀장 안녕하십니까? 네. 이곳이 유기동물 입양 카페라고 들었습니다. 이 마련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 지역에서 발생되는 유기동물들을 저희 지역 내에서 분양을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쭉 둘러보니까 앞에는 이제 카페도 있고 이쪽은 애견 또 놀이터, 이쪽은 또 애견들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설은 좀 우리 주민들이 좀 쉽게 방문하고 또 쉽게 유기동물하고 접근할 수 있게끔 또 카페라든지 유기동물 좀 계류장이라든지 또 저희 교육장이라든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찾아오셔가지고 저희 유기동물이 전부 다 이렇게 다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유기동물 입양 센터이기 때문에 일반 펫샵과는 또 이 분양 과정도 다를 것 같은데 철저한 교육도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저희 유기동물 분양센터에서는 입양도 중요하겠지만은 또 파양이라는 또다시 벌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그 숙려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그래서 숙려 기간이 지난 뒤에는 의무적으로 그 유기 반려견이랑 견주랑 저희 그 전문 훈련사 분하고 5주간의 교육을 거쳐야지만 입양이 됩니다. 팀장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기자. 예전에 그 유기견 보호소라고 하면 이 후미진 곳에 위치하고 또 시설도 좀 음침했던 게 사실인데 오늘 화면 보니까 굉장히 깔끔한 시설이네요. 이 방송 보시고 나도 한번 유기견 입양해야겠다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 마지막으로 강동 리본센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좀 정보 좀 주시죠. 네, 이곳은 이 강동구 성내 3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올림픽공원과 맞닿은 곳인데요. 연중 무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단 매주 월요일은 일반인은 이용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무술년 새해 첫 해 개의 해를 맞아 반려견에 대해 관심 많으신 분들 많으시죠. 굳이 사지 않더라도 이렇게 입양을 고려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많은 유기견들이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동구 유기동물 입양 카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동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 보신 것처럼 이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개를 입양할 수 있지만 이 반려견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개의 해를 맞아 강동구의 유기동물 입양 카페 연결해봤습니다. 된다 안 된다 소문만 무성했던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 최근 현대산업개발이 역세권 개발 사업의 민간 사업자로 최종 확정되면서 무술년 한 해 이곳에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자 선정이 갖는 의미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박선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 민간 사업자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2012년과 14년 두 차례 실패를 딛고 3수 끝에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된 겁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공사를 이끌어가게 됐다는 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이번에 최종적으로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 미뤄져 왔던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드디어 성사됐다. 이렇게 의미부여할 수가 있겠네요.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하강 곡선을 그리던 부동산 시장도 사업자 선정 소식 이후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이 개발됨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기다려 갖고 매수에 임하면서 거래도 증가하고 있고 가격도 파리 대책 이전까지 회복은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보합세를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는 역세권 개발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시멘트 유통기지의 이전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기도 합니다. 안 좋죠, 당연히. 저기 공기가 좋을 수가 있어요? 세멘트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땅 주인인 코레일 측은 그간 시멘트 유통기지 측과 1년 단위로 토지 이용 계약을 맺어왔던 것을 내년에는 맺지 않을 계획입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지가 이제 개발 사업 부지다 보니까 1년 단위로 이제 계약했던 건 맞고요. 어차피 사업이 되면 그 시설들은 다 없어져야 되는 시설입니다. 코레일과 서울시, 국회 측은 늦어도 내년까진 시멘트 사일로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광운대 역세권 개발은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주변으로 아파트 3,000세대와 상업시설이 들어서게 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새해가 되면 각 자치구에서는 구청장들의 신년사가 공개되죠. 그 내용을 보면 올해 구정이 어떻게 운영될지 방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구로구와 금천구의 신년사에는 융합과 분권, 미래라는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엄종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구로구는 구청장 명의의 신년사 첫머리부터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방분권을 꼭 이뤄내야 하는 사명으로 규정하고 더 많은 주민이 구정에 참여하고 또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출범한 지방분권개헌 구로회의를 중심으로 분권개헌 현실화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국민주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발맞춰 갑질근절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발전 분야에서는 구로 철도기지창 이전과 고척동 교정시설부지 개발에 차질 없는 추진 그리고 디지털 산업단지가 입지한 장점을 살려 사물인터넷 사업을 구로구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금천구의 올해 구정 키워드는 융합입니다. 구의 정책을 분권과 자치 그리고 주민 참여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고 다양한 사업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곳곳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의 문화와 일자리 창출을 접목합니다. 이를 위해 구청 내에 도시재생과 일자리 창출과가 소속된 미래발전 추진단이 신설됩니다. 또 일자리위원회와 일자리 주식회사를 설립해 사회적 약자가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결과적으로 양 지자체 모두 분권을 통한 역량 강화와 일자리와 복지 분야의 정책 확대를 통해 자치구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전략이 신년사에 공통으로 녹아들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보도자료 속 정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 보도자료 팩트체크입니다.
강동구 길동에는 40년 역사의 길동 복조리 시장이 있습니다. 오랜 역사만큼 노후된 시설 탓에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곳인데요. 이에 강동구에서는 2013년부터 이 시장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5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강동구가 추진해왔던 현대화 정책들은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을까요? 보도자료 팩트체크에서 점검해봤습니다. 강동구가 2013년 낸 보도자료입니다. 서울시 신시장 모델 육성 사업에 따라 시장에 간판을 설치해 차별화된 마케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길동 복조리 시장의 간판 설치 사업은 어떤 모습일까? 간판의 경우 2016년 10월부터 시작해 130여 개 점포에 간판이 부착됐습니다. 길동역과 인접한 양재대로변에는 시장 행사와 정보를 담은 대형 종합 간판이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시장을 방문한 사람들도 호의적인 반응입니다. 너무 좋죠. 깔끔해지고 옛날보다 너무 깔끔해지고. 네, 잘 보여요. 잘 보이고 그냥 좋아요. 보도자료에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시장 안에 어닝을 설치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어닝의 경우 시장 가운데 길목을 덮는 형태로 지난해부터 설치를 시작해 공사가 끝난 상황입니다. 깔끔하고 정돈된 인상을 주고 있지만 어닝 아래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 사이에선 볼멘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시선을 108년이니까 멀쩡한 데가 없으니까 어닝도 저기 들어가서 다 껐잖아요 지금. 이세고 난리 났잖아요. 우리 맨날 여기 이세갖고 벌써도 가버리고 막 그러잖아. 여기 앉아있으면 비가 많이 오면 막 여기 앉아있으면 네, 저는 되는데 안 되는 거. 어닝에서는 안 사는데 근데 이 틈새도 이게 어닝 때문에 설치가 돼요. 맞아요. 같이 작업을 하는. 그 이후에 하자못을 한 적이 있어요? 구청에서? 나온 것 같은데 똑같아요. 공사에 관여한 구청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닝은 햇빛을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지 빗물을 막는 기능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닝을 열고 닫는 기능에 문제가 생길 경우엔 사전에 설치 업체와 하자 보수 보증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카드 결제 시스템을 설치해 이용객들의 쇼핑 편의를 확보하겠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카드 결제 시스템 설치를 발표하고 4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 카드를 받는 점포도 있지만 카드 단말기가 없거나 카드 결제를 받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카드 돼요? 카드 돼요? 네, 다른. 돼요? 결제 뭐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카드 돼요? 카드 돼요? 카드 돼요? 시장 상인회 측도 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한 점포들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좌판에서 영업을 하던 점포들 중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인회 측은 고객 쇼핑 편의를 위해 카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디자인 상장가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 카드를 못 만들겠는데 요즘은 현찰 들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카드를 다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 현대화를 위해 주차 시설을 확보하겠다는 것도 언급돼 있습니다. 현재 길동 복조리 시장 주차장 사업은 차량 20여 대를 댈 수 있는 규모의 부지를 구입할 예산을 확보했지만 구의원이 추천한 부지와 상인회가 추진한 부지를 선정하는데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심의를 담당한 구의원은 주차장 사업에 미숙하게 임한 구청 행정을 꼬집는 반면 상인들은 구의원이 추진한 최초 부지를 놓고 특정 매장에 특혜를 주는 처사라며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그 부지가 아닌 제3의 부지가 올라와서 매매할 의사가 없는데 와가지고 집행부에서 잘못 올려대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제2의 또 땅이 올라왔는데도 그 땅도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맞는 땅이라서 제2의 그 부결을 시켰습니다. 의원님들은 그쪽으로 하시려고 그러고 저희 상인회 측에서는 특정 부지, 특정 어느 개인이 기업이 이익을 보면 안 된다. 사업을 진행하는 강동구청 측도 주차장 부지를 둘러싼 이해관계로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둘이 경험을 시켜야지. 족발 맛이 옵니다. 이게 됐어. 올려서 다시 부죠. 제가 모르고 설명. 그 후에 맥이 빠져가지고 올리기만 하면 부결되는데 어떻게 주질 않아요. 노후된 시장을 탈바꿈시키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정부가 지난 10년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2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길동 복조리 시장에도 1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만 아직 시작조차 못한 사업이 있다면 제대로 예산이 운용되고 있다고 보긴 힘들 겁니다. 정부는 올해에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5천억 원 가량의 예산을 배정한 상황입니다. 보도자료 팩트체크였습니다. 강동구 천호동은 오래된 주택들과 건물들이 많아 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곳입니다. 그동안 구역을 나누어서 개발 사업이 진행됐는데 최근 일부 지역의 재건축이 속도를 내면서 천호동 개발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지붕 위에 대충 얹은 널빤지들이 보입니다. 주택가 사이길은 사람 1명 정도만 드나들 정도로 좁습니다. 낡은 주택과 건물이 뒤섞인 천호 2구역의 모습입니다.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시공사 선정 문제가 겹치면서 사업이 표류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지역을 탈바꿈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재건축의 막바지 단계인 관리처분 계획이 통과되면서 지역 개발의 마지막 걸림돌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2006년 이후에 약 4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조합 설립하는 데 시간이 좀 지체됐고요. 그 이후에는 시공자 선정 관계로 한 2, 3년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오게 됐는데 시공자 선정됨으로 인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게 됐습니다. 수십 년간 판잣집들로 방치되어 오다시피 했던 지역이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지만 주민들 반응에선 미묘한 온도차가 나타납니다. 지지부진했던 천호동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있는 반면 이번 천호 2구역 개발 규모가 워낙 작은 탓에 인근 지역 개발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 보는 주민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지부진해서 사람들이 잘 안 믿었는데 요거는 어떤 인가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아마 주변 지역까지 해서 좋은 영향이 끼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단지가 뭐 200세대도 안 되는 뭐 한 동짜리, 두 동짜리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빌라 짓는 꼴에 불과해. 이렇게 조그만 거 빌라 두 동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야. 이게 크게 그럴성이 없을 것 같다. 재건축이 추진될 천호 2구역에는 종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만 8천 제곱미터 면적의 주거 단지가 들어설 예정. 재건축 조합 측은 2018년 3월 원주민들의 이주를 시작해 착공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노후된 건물들로 슬럼화 현상이 계속되었던 천호동 일대. 천호 2구역의 재건축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천호동 일대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레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다 보면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하지만 공사가 완료되면 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대문구가 재개발 과정을 모두 기록한 재개발 조합 실태 백서를 제작해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오신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재개발이 끝난 서대문구 가재울 뉴타운 4구역입니다. 이 지역은 재개발 당시 외부 홍보 요원이 조합원으로부터 서면 결의서를 받았습니다. 서면 결의를 할 경우 재개발에 추진력이 생기지만 홍보 요원이 대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조합원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이와 같은 재개발 과정 중에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개발 조합 실태 백서를 제작했습니다. 백서에는 어떤 항목이 입법 취지에 어긋났는지, 어떤 항목에 법 개정이 필요한지 등을 명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구역에도 행정지도에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처음에 조합 설립 인가 단계부터 준공 인가 전체를 한번 확인해보는 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백서 내용에는 2005년부터 시작된 재개발의 사업 비용과 사업 단계별 추진 내용, 계약 사항 분석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보완할 점도 있습니다. 구에서 백서를 발간하다 보니 백서에 전문가의 자문이 대부분 빠졌고 조합 측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겁니다. 인위적인 부분이 들어가다 보면 또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오해할 수도 있는 어떤 소지가 있기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만들고 제작을 했는지는 모르지. 백서는 일반에게도 공개돼 서대문구청 민원실이나 홈페이지에서 정보 공개 청구서를 작성하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구는 앞으로 가재열 뉴타운 5구역과 6구역, 홍제 1구역에 대한 백서도 내년 하반기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2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은마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경관 심의안을 보류했습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은 최고 층수 35층 이하로 임대 800가구를 포함해 5,905가구를 짓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8월 최고 층수 49층으로 도계위에서 미심의 결정을 받은 은마아파트는 주민투표를 거친 뒤 35층으로 계획을 수정해 다시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첫 심의에서 보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조합 측이 도계위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조치안을 제출하면 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 운동하러 헬스장에 갔더니 평소에 안 보이던 회원들로 오랜만에 북적이더군요. 여러분은 올 한해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건강 앞에서는 부와 권력, 이념과 종교가 모두 치장에 불과하다는 한 영화 대사가 생각납니다. 올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든 건강이 최우선인 점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월 2일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